다음 소식은 무리뉴 감독이 말하길 토트넘 선수들이 국가의 부름을 조금 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무리뉴는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를 이제 앞두고 인터뷰했던 건데 대표팀에서 힘을 충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수들이 대표팀 경기를 다녀오면 좋은 것을 하나도 기대할 수가 없다. 나쁜 것만 예상이 된다. 뭐 다치고 오든가 지치고 오든가 뭐 리듬을 잃고 오든가 이런 것들. 정말 대표팀 갔다 오면 좋은 건 하나도 없다. 대표팀에 가는 선수들은 분명히 뛰게 될 것이고 훈련 방식도 우리와는 다르고 몇몇 선수들에게는 그 시간이라도 회복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그거보다 대표팀은 회복해야 되는 시간에도 훈련을 소화한다. 왜냐면 대표팀도 자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라도 이제 훈련하면서 조직력을 맞추려고 하는데 현재 이제 예선전이나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전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또 유럽은 네이션스 리그 같은 실전에서 선수를 뛰게 하는 감독의 선택을 비판할 마음은 없다. 다만 친선전 같은 경기에서 뛰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손흥민의 딱 그 들어가는 범주 얘기라. 네. 손흥민이 뛰는 대한민국 대표팀을 뭐 저격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친선 경기 같은 거. 그다음에 이 네이션스 리그 때문에 이번에 소집되는 나라들도 유럽도 친선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3경기 정도를 다들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한 경기 친선 경기, 2경기 네이션스 리그 이런 거 말하는 건데 그 친선 경기도 말하는 거예요. 그 친선 경기도. 그러니까 뭐 꼭 우리나라만 이렇게 뭐 벤투를 뭐 저격하는 건 아니고 다른 유럽들도 친선 경기를 한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그래서 실전으로 뛰어야 되는 이제 네이션스 리그나 월드컵 예선은 이해는 하지만 친선 경기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주중에 유로파 리그와 주말 경기를 토트넘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A매치 때 쉬었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지만 쉴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이다 라고 또 무리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리뉴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토트넘에는 대표팀에 뽑혔을 때 쉴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차라리 안 뽑혔으면 안 뽑혔지 대표팀에 뽑히는데 쉴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오른쪽 풀백의 오리에는 코트디부아르 주장이고요. 케인은 아시다시피 잉글랜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대된 베일은 웨일즈 대표팀의 주장이고 또 토트넘의 골키퍼 요리스는 프랑스 대표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팀에는 각 대표팀의 핵심 선수들이라 말할 수 있는 주장들이 대거 있고 손흥민도 이제 대한민국도 주장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다 주장이에요. 다. 근데 주장이 빠지겠어요? 경기에서? 물론 뭐 실기 해주려고 뭐 친선 경기 빠질 수 있겠지만 대다수가 감독들은 요즘에 워낙에 자주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친선 경기에서도 좀 조직력을 맞추기 위해서 쓰고 싶어 하지. 솔직히 말하면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토트넘에 뽑히는 대표팀 선수들은 거의 다 이제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경기를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죠. 네. 그렇다 보니까 A매치 때 나간다면 그냥 무조건 뛰고 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또 새벽에 열렸었던 오늘 새벽 말고 새벽에 열렸었던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토트넘과 루도르츠와의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입니다. 조아트 골키퍼가 나왔고 7점, 맷도어티 7점, 토비 7점, 다이어 7점, 벤 데이비스 7점, 윙크스 7점, 시소코 7점, 로셀소 8점, 베일 7점, 루카스 모우라 8점, 해리케인 8점, 서브로 나왔던 이제 은덤벨레 6점, 호이비에르 7점, 베르바인 6점, 손흥민 8점, 비니시우스는 왜 5점이야? 몰라.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날 맨 오브 더 매치는 로셀소가 받았습니다. 로셀소가 한 골 기록했고 그 한 골은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했죠. 네. 경기는 토트넘이 3대1로 이겼으며 토트넘은 이제 아주 손쉬운 승리를 좀 가져갔죠. 이 손흥민이 후반 60분에 모우라랑 교체되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터졌던 로셀소의 골에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둘이 막 그 어부바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베일리의 뭐 좀 활약을 했다. 베일의 활약이 돋보였다라는 평에
기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베일은 전반 32분 케인에게 공격이 시발점이 되는 패스를 넣어줘서 기점이 되었고, 특히 베일은 이날 패스 성공률이 97%를 육박했대요. 그러니까 30번의 패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29개가 패스가 성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 성공률이 아주 높았고, 롱볼 패스는 모두 정확했고, 중요한 패스, 키패스도 2번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경기에서 베일은 근데 평점 7점을 기록했어요. 아무튼 뭐 일단 베일이 그러니까 뭐 베일의 옛날 과거에 뭐 토트넘에서 레알 가기 전에 그 좋았던 모습의 그 상황은 아니지만 토트넘에 돌아와서도 사실 평가가 좋지는 못했어요. 그냥 좀 그냥 그런데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패스 성공률도 되게 높았고, 그다음 좀 약간 그 과거에 베일의 막 뭐랄까 그 좋았던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토트넘 와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좀 베일의 활약이 돋보였다라고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손흥민과 직접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손흥민에게 총 885억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재계약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구단주 승인에 이어서 회장까지 직접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 회장이라면 이제 레비 회장을 말하는 거고, 구단주는 루이스 구단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손흥민이 이제 유로파리그 불가리아 원정까지 갔다 왔고, 그 유로파리그 조별 3차전에서 교체로 출전했습니다. 어시스트 하나 기록했고요. 이날 선발은 해리케인, 베일, 루카스 모우라가 3톱에 선발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뒤에 꾸준히 활약하고 있으며 데뷔 시즌에는 조금 주전 경쟁이 힘들어 보였지만 2016-17 시즌 케인의 부상 공백을 잘 메꾸면서 이 프리미어 리그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프리미어 리그를 넘어서 현재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토트넘에서 237경기 94골 5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나 잘했구나 진짜. 그 데뷔 시즌만 좀 약간 적응하면서 고생 좀 했고 나머지 경기도 졸라 많이 뛰었네. 아니 237경기를 뛰었는데 94골 51개 도움도 졸라 많아. 잘하긴 잘했구나 진짜. 이게 궁합이 정말 착착 맞네. 팀하고 또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착착 맞네요. 토트넘 올해 여름에 선수 보강이 끝난 뒤에 손흥민 재계약에 이제 착수했으며 손흥민의 최대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팀 내 주급이 20만 파운드, 3억에 육박하고 옵션 포함 연봉 6천만 파운드, 총 연봉 말하는 거죠. 이 총 연봉으로 6천만 파운드 해서 885억 금액의 재계약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토트넘 내에서도 매머드급이라는 표현도 있었다라고 하며 손흥민과 재계약은 12월 안에 체결하는 것이 현재 토트넘 구단의 목표라고 합니다. 네. 영국 일간지 익스프레스에서 이제 레비 회장이 직접 손흥민 재계약에 관여를 하고 있고, 케인 주급 20만 파운드, 그러니까 케인이 받는 주급 20만 파운드를 손흥민에게도 줄 거다라고 약속을 했으며 구단 내에서 가장 높은 주급을 받게 될 전망이고, 손흥민은 케인과 프리미어리그 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선수라고 현지에서도 많은 보도들이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뭐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사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익스프레스 말고도 많은 언론들에서도 이제 손흥민이 이제 케인의 주급 가까이 뭐 케인만큼 받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뭐 지금 보도도 많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거고, 총액은 이제 제가 보기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총액은 이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885억이라는 금액은. 아마 5년제 계약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것도 뭐 나중에 완전히 해봐야 알겠죠? 재계약을.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손흥민의 재계약을 담당하는 대행사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또 레비 회장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네. 케인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받아요? 케인 이상? 뭘 근거로 케인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혹시? 뭐라는 게 아니라,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아니 뭐 손흥민한테 막 3억 이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케인이 20만 파운드를 받는데 손흥민이 그것도 어떻게 받아? 케인만큼 대우를 해준다라는 것도 너를 케인만큼 생각하니까 응? 그러면 케인이 곧 재계약할 것 같으면 케인이 재계약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해야죠. 케인이 지금 받는 만큼 그러니까 토트넘이 12월 안에 계약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겠지. 케인 얘 먼저 손흥민한테 케인급의 계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케인 다시 올려주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12월 안에 손흥민의 재계약을 이뤄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네. 아니 만약에 케인이 지금 뭐 4억 정도 받는다, 3억 이상 받는다 하면은 나도 그래 아이씨 손흥민 이렇게 잘하는데 케인만큼 좀 대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 케인이 토트넘 내에서 가장 최고 주급자고 토트넘 내에서 최고 주급자만큼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그 이상 어떻게 더 해줘 지금 상황에서. 아니 만약에 케인이 더 받으면은 난 이해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뭐 맨시티에서 뭐 누가 스털링이 3억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손흥민을 다른 팀에 보내야 되는데 다른 팀에서 손흥민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부족해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비싸요. 말 그대로. 요즘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이런 우리가 메가 클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클럽에서도 돈이 없어가지고 선수를 보강을 못하고 막 임대를 데려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뭐 우리가 가러 가면 맨시티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레알로 가라고 해서 레알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부르는 팀이 없어요. 그게 눈이 말하지만 손흥민이 부족해서 부르는 팀이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구단들도 돈이 없다고. 물론 정말 필요하면 그 없는 돈도 어떻게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서 오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손흥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손흥민이 지금은 자기의 재계약 협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업체도 구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손흥민도 충분히 토트넘보다 더 좋은 클럽, 좋은 데를 해줄 수 있는 클럽, 더 비전이 있는 클럽,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적응 잘할 수 있는 클럽이 있다면 나는 손흥민도 갈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없나 보지. 근데 우리가 자꾸 막 맨시티는 얘가 얼마 받고 레알은 얘가 얼마 받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맨유가 얘가 얼마 받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거기서 부르면 야 링크 와서 떴으니까 여기서 이제서 뜨니까 여기서 좀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링크가 없어. 아무런 링크가 없는데 그냥 커뮤니티에서는 얘가 얼마 받고 그거는 그냥 거기서 많이 주는 것 뿐이야. 거기서 걔네들이 멍청하게 많이 주는 것 뿐이죠. 그 팀이 어느 팀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좀 과하게 많이 주는 팀도 있는 거고 과하게 적게 주는 팀도 있는 건데 토트넘은 사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과하게 적게 주는 팀 중에 하나였는데 조금 더 이제 좀 달라지긴 한 거죠. 레비 회장이 이렇게만 팀을 꾸려가고 이렇게만 아낄 수는 없으니까 줄 건 주고 하자. 하지만 이제 뭐 그래도 팀에서 지킬 수 있는 주급 체계는 지키자 하면서 이제 정말로 팀의 핵심적인 선수들에게는 그래도 팀 내에서 많이 주고 이게 뭐 다른 팀과 비교하면 적겠지만 그래도 이 이전의 토트넘과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게 변화가 된 거고 많은 게 달라진 건데 그런 걸 좀 이해해 줘야지. 어떻게 마냥 그거를 주급 체계를 남의 팀하고 계속 비교해가면서 여기선 이거 봤는데 떠나자 하는데 아니 불러야 가지. 조세호야? 조세호도 안 부르면 안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냐고. 얘가 손흥민급 되는 선수가 어디 뭐 스페인 놀러 가가지고 마드리드 가가지고 나 손흥민인데요.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아씨. 나 이거 하고 못하겠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 관계도 좋은데 굳이 지금 토트넘하고 손흥민 관계가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손흥민과 이제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약들이 선수와 팀 간의 계약 말고도 부가적인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손흥민 같은 이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스포츠의 뭐랄까 얼굴이죠. 스포츠 하면은 그냥 뭐 굳이 축구라고 안 해도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선수 하면은 그냥 지금 손흥민이 딱 떠오를 만큼의 현역 선수가 이제 없잖아요. 손흥민은 그런 선수고 토트넘 내에서도 부가적인 수입을 많이 가져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기에서도 말하는 거는 옵션을 달겠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주급을 케인만큼 맞춰주는 게 아니라 옵션 다는 게 어떤 것이냐, 어떤 옵션 달려주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도 은돈벨레하고 기본급이 같다고 해서 케인이 은돈벨레랑 같은 금액 받아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영국 내에서도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은돈벨레하고 케인하고 엄청나게 차이 난다. 다만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사적인 것들이 그냥 기본급이 같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옵션을 어떻게 달고 손흥민이 계약을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지금 뭐 기본급을 케인에게 맞춰주고 최고급을 맞춰주는 건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돈을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손흥민의 초상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옵션을 어떻게 달 건가에 대해서가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협상하기 위해서 손흥민의 원래 뭐 이제 손흥민 그 원래 아버지도 같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소속사 거기서 이걸 주도하는 게 아니라 CAA라고 이제 스포츠 분야에 더 이제 확대적인 사업 분야를 넓힌 미국계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뭐 축구 선수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뭐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 뭐 가수 거기에는 뭐 아티스트니까 가수, 문화예술가, 감독들, 영화 감독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는 그쪽에 또 손흥민의 초상권 같은 거를 또 맡겼고 그리고 또 손흥민의 이런 기본적인 계약 같은 거 아까 말했던 기본급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해줄 또 업체를 또 찾았어요. 같은 원래 한 계열사라 보면 되는데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이제 업무 대행을 맡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잘 해주면 이제 손흥민도 충분히 본인도 이해도 되고 토트넘도 이해가 할 수 있는 그런 적정선을 찾아야겠죠. 근데 저도 똑같아요. 기본급도 당연히 그런 최고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손흥민 활약이 비하면 아니지 활약을 보면 그런 최고 수준에 맞춰준 걸 맞고 옵션도 좀 많이 손흥민 선수가 많이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이 받아야죠. 네. 지금 하는 건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사실 코로나인데 지금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인생은 타이밍. 나는 항상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거를 어디서 느끼냐면 프로야구 선수들, FA 선수들 보면서 느끼는데 그 FA 선수들 보면은 전 시즌에 막 기록 막 터지잖아요. 막 갑자기 막 얘가 막 FA 되는 시즌에 막 3할을 막 치던가 홈런을 막 치던가 하면서. 근데 손흥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손흥민도 재계약이 급하진 않아요. 2023년까지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지금이. 근데 지금 활약이 너무나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갈 때, 이렇게 좋을 때 많은 걸 이끌어낼 수 있을 때 재계약하는 게 저는 코로나 시국은 아쉽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고 일단 기본적인 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고 아주 잘할 때 이렇게 좀 큰 소리 낼 수 있을 때 큰 소리 내면서 조금 더 취할 수 있는 걸 더 취하는 게 오히려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만약에 2022년 아니 2023년 마지막 시즌에 막 그 손흥민 안 좋아봐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 할걸요? 그때 그냥 하지. 그때 막 잘 나갈 때, 그때 막 거의 뭐 매경기 공격 포인트 올리고 막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때 좀 하지. 이런 생각 아마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지금이 그냥 타이밍이 좀 잘 맞은 것 같아요. 지금이. 그치? 말씀하신 것처럼 손흥민의 인생의 타이밍은 챔스 결승 같던 거고, 재계약 타이밍은 뭐 지금? 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토트넘 레전드로 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손흥민,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토트넘 정도 클럽이면 정말 좋은 클럽이고, 그리고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불만이 있었으면은 손흥민이 이렇게 잘해도 난 딴 데 갔으면 좋겠다. 저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손흥민이 지금 토트넘에서 행복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손흥민도 이제 런던 생활에 가족들도 어느 정도 다 이제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 손흥민의 기반도 다 런던에 잘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모험을 해가면서 다른 팀 가면서 다른 나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토트넘에서 237경기에서 94골, 51개 돈을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뭐 또 뭐 더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경기 뛰고 골도 많이 넣고 하면은 난 그것도 좋지 않을까. 토트넘이면 좋은 클럽이죠. 무조건 나 옛날에는 나도 막 선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손흥민한테 뭐라 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지. 야 씨, 손흥민 잘 되라고. 손흥민 내 돈 아니지만 내가 받는 돈 아니지만 손흥민이 돈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막 열불 내면서 막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는데 선수가 제일 잘할 거라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이고 자기가 여기서 이만큼의 만족도가 있다면 설령 그 돈이 저 선수보다 손흥민이 훨씬 더 좋은 선수를 우리가 판단하고 하지만 돈을 못 받을지언정 손흥민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고 자기가 마음이 행복하가면은
그게 또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그분들도 다 손흥민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고 손흥민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겠지만 나는 손흥민이 지금처럼 난 왜 지금 이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 중에 제일 확실한 선수예요. 제일 확실한 선수. 황의조. 경기 나옵니까 요즘에? 황의조 밀렸어요. 냉정하게. 백승호 뭐 분데스리가 2부 리그기도 하고 백승호도 밀렸어요. 부상 때문에. 부상 이후에 지금 좀 힘들어요. 그리고 1부 리그 치면은 황희찬 초반에 나도 그랬지만 나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지만 황희찬 초반에 뭐 티모 베르너 대체한다. 분데스리가를 이끌 것이다. 분데스리가에 이제 좋은 영이 베스트 11에 들어가 졸라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조금 약간 힘들어할 줄 몰랐어. 황희찬이 뭔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 팀 스타일에 적응하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사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강인도 신초반에 막 베스트 11 나오길래 오씨 대박. 이강인 이제 계속 선발인가? 했는데 이강인 지금 막 이러지 말 많잖아. 이강인 못해서가 아니라 감독과 발렌시아가 선수들의 파벌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냥 발렌시아 팀 분위기 자체가 개망이야. 근데 거기 이강인도 지금 선발로 못 나오고 있어.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러한 빅리그, 프리미어리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그에서 토트넘 같은 클럽에서 무조건적인 주전, 베스트 11, 감독도 제일 좋아해. 무조건 필요해. 이러한 팀에서 뛴다라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것도 행복한 것 같고. 만약에 많은 분들이 말하시는 뭐 레알 갈 수 있어. 난 손흥민이 레알 뛸 수 있다 생각해 하는데 지금처럼 토트넘에서 나올 수 있냐는 얘기지. 거기는 이제 조금만 안 좋고 하면 바로바로 밀리는 데인데 가면은 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언어도 익혀야 되는데 물론 손흥민은 이제껏 잘 해왔으니까 잘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지금 상황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다음 소식은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8강전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8강에 올라갔고 카라바오컵 8강전의 스토크시티와 원정 경기가 12월 23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 경기는 그쪽 시간에 잉글랜드 시간에 오후 5시 30분에 열리며 이 경기는 스카이 스포츠 우리나라 스카이 스포츠 말고 이 우리나라에도 스카이 스포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이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8강전 일정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야겠다. 뉴스를 오늘 해야 할 게 많은데 이게 원래 핵심 뉴스라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그 텔레그라프 맨로가 전하길 손흥민의 재계약 협상이 지체가 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재계약은 에이전트 협상으로 지체가 되고 있으며 손흥민은 토트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CAA를 고용해서 계약 및 홍보 문제 이건 결국에 옵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임을 했고 이 문제를 이제 이 업체에서 관련해서 대행으로 진행해 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비교적 쉽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 했던 손흥민의 재계약 상태가 현재 좀 늦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손흥민은 주급 11만 파운드를 받고 있으며 CAA는 상승하는 인기와 좋은 폼을 고려할 때 시장 가치가 지금보다는 그 2배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많은 손흥민이 받을 수 있는 많은 조항들을 끌어올려고 이제 이 계약을 너무 서두르게 진행시키는 것보다 천천히 손흥민이 어차피 잘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이제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손흥민은 현재 2023년까지 계약이 남아있으며 레비는 자신의 선수가 계약 마지막 18개월이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고 현재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는 것도 행복해하고 무리 밑에서 경기하는 것도 즐기고 있다라고 이제 토트넘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 손흥민의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도 그래 너무 이렇게 빠르게 이 재계약을 진행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뭐가 급해? 갑인데 라는 생각에 그냥 천천히 어차피 손흥민 지금 폼 좋으니까 손흥민 지금 뭐 잠깐만 쉬었다 나오면 나왔다면 어시스트 나왔다면 골인데 지금 굳이 뭐 급하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이제 하면서 끌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면 끌어내보겠다. 그렇게 끌어내야
뭐 그쪽 대행사도 뭐 받는 게 더 크겠죠. 말 그대로 하다 보니까 네. 천천히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지체는 맞지만 불리한 지체가 아니라 손흥민 쪽에서 이제 좀 이게 길게 끌고 가려는 더 많은 걸 얻기 위한 이제 끌고 감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뉴스는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입중계 에버튼하고 맨유 경기 입중계하러 가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고요.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락사, FM네이션, FM코리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뉴스는 감사합니다.